안녕하세요. 김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편에 이어서 한국사회 보수에 대해서 잡담을 나누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보도록 하죠. 개념 정리를 좀 해봤는데 보수, 수구, 도라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봤죠. 보수 어떤 태도일까요? 예컨대 전통, 풍습 등 기존의 것, 기존의 것인데 좋은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이 함의가 있는 것이죠. 좋은 기존의 좋은 것을 지키거나 점진적 이를 토대로 이를 바탕으로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는 태도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구 반면에 수구는 어떤 개념일까요? 구습, 인습, 악습 등 나쁜 것까지를 포함해서 기존의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태도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도라이 얘기도 했습니다. 도라이 상식에서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몰상식, 무개념, 뭐 이런 특징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현재 우리 사회가 아무한테나 보수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마치 이들이 타당성 있는 가치들을 추구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이 보수라는 개념을 엄격하게 사용을 하고, 특히 수구라든지 이 도라이들과 확실하게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사회적 약자한테 비아냥거리면서 공격을 한다든지,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사실 왜곡을 한다든지, 이 반대 세력들을 아무 근거 없이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보수입니까? 도라이에 가깝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 사회 보수 세력의 탄생 과정, 그 배경에 대해서 진보와의 비교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를 위해서 근현대 한국 사회 이 변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어떻게 변해왔습니까? 한국 사회. 우선 일제 강점기가 있었죠. 강점기를 거쳐서 우리 스스로 군대화를 하지 못하고 일본이라는 외세에 의해서 군대화에 들어섰고, 뭐 이것이 이제 일본 때문에 우리가 군대화됐다, 이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없었으면 우리 스스로 군대화를 했겠죠. 하지만 일제에 의한 강제 군대화를 겪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고, 해방이 됐죠. 해방 국면에서는 이 미군정, 이 미국이라는 외세에 의해서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6.25 전쟁, 내전이 있었고, 내전에서도 물론 뭐 미국 주도의 외세가 큰 영향을 끼쳤고,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군사 독재, 산업화를 거치게 됩니다. 주로 이제 군인들에 의해서. 지역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경상도, 특히 경상북도. 근데 이 시절에 뭐 장관, 그러니까 차관이 뭐 경상남도라면 장관은 경상북도다. 뭐 이런 식으로 지역주의 기득권이 형성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비로소 우리가 민주화를 겪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보수 세력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제 비로소 민주화 이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상당히 격동의 세월을 거쳤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거의 모든 사회들이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어두운 측면을 동반한 격동의 세월을 보냈죠. 예컨대 이제 우리 사회는 군사 독재, 개발 독재를 거치면서 산업화를 이뤘지만은 우리보다 앞서서 산업화를 이룬 서구 나라들, 유럽의 나라들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어떨까요? 무엇을 통해 산업화를 이뤘을까요? 바로 이제 식민주의 침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화 과정에서 이 서구 사회들이 그냥 침략, 약탈을 통해서 비교적 쉽게 산업화를 이뤘다면, 우리 사회의 산업화 과정은 이제 앞서 있는 산업화 국가들을 따라잡게 했고, 지금은 이들을 어느 정도 추월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과정이 이제 훨씬 어려웠고,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 스스로가 이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의 이제 보수 세력이라는 것이 이 근대 산업화 과정에서 탄생한 죄송합니다. 근대 산업화 과정에서 탄생한 어떤 질서에서 기득권을 확보하고 유지한 세력이다라고 봐도 이제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의 경우에는 급격한 산업화와 정치경제, 사회적 변화가 있었던 박정희 시대, 1960년대, 70년대죠. 박정희 시대가 이 보수 세력의 탄생의 중심적 시대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현대 한국 사회 보수 세력의 탄생의 시대적 배경을 각 영역별로 한번 나눠서 살펴볼까요? 표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채워보도록 하죠. 진보와 좀 비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 세력의 탄생 배경,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민족, 국제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자,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사 독재, 뭐 개발 독재죠.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국가 재벌 연합입니다. 강력한 국가 주도의 국가 주도 발전 성장. 이때는 뭐 효율성, 뭐 능률, 이런 것들을 중시했죠. 노동자가 희생하고, 사람보다는 기업과 자본이 우선이다. 뭐 이런 시절이었고. 사회적으로는 어떨까요? 사회적으로, 이제, 시민사회는 상당히 억압됐죠. 억압된 시민사회. 관주도의 관변단체. 이들이 이제 정치, 경제, 국가 주도의 정치, 경제 이익에 봉사하는 역할을 했고, 지역주의도 이때 이제 나타나게 됐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상북도 TK라고 하는, 이런 어떤 지역주의가 나타났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어떨까요? 문화적으로, 이 권위주의가 이제 팽배했었죠. 권위주의. 군사문화, 상명하복, 미국 중심주의, 서구 중심주의, 이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반공주의, 자, 민족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민족적으로는, 여기 역시 이제 반공주의죠. 자민족 혐오가 담겨있고, 아무리 공산주의자라고 하더라도, 우리 민족을 그렇게 같은 이제 민족인데, 민족적 어떤 공감대가 있는 건지,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었고, 긴장, 갈등의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한미동맹, 냉전, 대립 이런 것들이 특징이죠. 진보라는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진보라는 세력들, 이에 대한 이제 반발로 생겨난 게 이제 이른바 진보라는 세력들이죠. 특징, 그들이 이제 추구하는 지향 가치들을 보면, 여기서는 이제 정치적으로는 반독재, 민주주의죠. 인권, 자유를 추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경제적으로는 탈재벌, 분배, 또 경제적 약자를 위한 어떤 노력들, 여기 이제 노동조합이라든지 최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복지 문제, 이런.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수평적 문화, 다양성을 추구하고, 그죠? 반권위주의, 이제 자발적 시민단체가 이제 많이 나타났죠. 근데 참여연대라든지 환경연합, 이런 인권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 노동, 여성 문제, 또 통일 문제, 이런 어떤 다양한 관심을 갖는 사회 세력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고,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탈중심, 탈권위, 다양성을 추구하고, 아까 수평적 문화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났고, 민족적으로는 어떨까요? 민족적으로 대결보다는 포용, 화해, 평화, 이런 가치들이 추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그와 연관된 그런 맥락에서 탈냉전이라든지, 그죠? 평화라든지, 반면 이제 한미동맹에서 벗어나서 외교적 다변화, 이런 걸 추구하는 움직임, 또 탈이념적 움직임도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 가치적으로, 가치 지향적으로, 이 보수와 진보는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보수의 부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게 이른바 진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현재 정치 세력으로서의 진보 세력에도 여러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 세력이 상식적인 시민들의 반보수 또는 진보의 열망과 진정성을 잘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박정희 이제 개발 독재 산업화 시대인 1960년대, 70년대죠. 이 시절에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체제의 그 기반이 완성이 됐고, 그 위에서 한국 사회, 특히 이제 한국의 현대 사회가 지금껏 발전해 온 것이 사실이죠. 이제 지난 시대의 성과도 있고, 또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명암이 있는 것인데, 진정한 보수의 자세는 어떨까요? 진정한 보수. 산업화 시대의 부정적 측면들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자세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사전적 정의에서도 살펴봤듯이 진정한 보수라는 건 어떻습니까? 점진적 개혁까지도 추구하는 자세이다. 이 기존의 부정적인 것에 집착하는 세력은 보수가 아니라 뭡니까? 수구이고, 그것이 정도가 지나칠 때는 도라이에 가깝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이른바 보수 세력들의 현실 어떻습니까? 아쉽게도 현재 우리 사회 이른바 보수라는 세력들이 그냥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이뤄놓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들이 지난 시대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진정으로 문제의식을 느끼거나 또 무언가 현대 시점에 맞는 보수의 가치들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들을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저 기득권 이익 세력 또는 정치 진영으로서 반대파를 좌파, 빨갱이 등으로 낙인 찍으며 자신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고요. 민족 문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냉전 수구 세력들이 보수 세력으로 위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 이른바 보수가 진정한 보수 세력으로 거듭나려면 지난 시대의 부작용, 문제점들에 대한 반성과 공감대 위에서 원칙이라든지 질서라든지 안정 등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보수 세력, 보수주의의 장점이죠. 원칙이라든지 전통, 그죠? 질서, 안정, 이런 것들은 보수가 구현할 수 있는 가치들 아닙니까? 예컨대 지나친 사상적 편향에 대해서, 예컨대 페미니즘이라든지, 노동조합주의, 극우 국자주의, 아까 페미니즘은 지나친 페미니즘을 말씀드린 겁니다. 또 지나친 개인주의 경향, 지나친 방임주의, 무사한일주의, 지나친 평등주의, 기계적 평등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제와 절제를 요구하고 견제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보수주의의 역할 아닙니까? 자,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성격적으로 안정적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저는 안정적 변화를 추구합니다. 길도 한번 길을 개척했으면 그 길로만 가고 이런 이제 이 경향이 있는데, 이런 점에서 저는 보수적 지향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보수주의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재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이익 세력, 이익 진영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는 보수 세력들이 나타날 때 저도 비로소 보수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의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잡담을 나눠봤습니다. 혹시 제 영상과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 언제든지 댓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